안녕하세요. 크리스티 트리 TV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유튜브 동영상 찍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 그냥 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40대 중반이 지나고 나니까 중반으로 접어드니까 이런저런 제약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주식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40대,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머리가 굳는 것 같아요. 머리가 굳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내가 이제까지 봐왔던 방식으로 계속 보고 있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종목을 고르고 그냥 이제까지 내가 다른 일을 해왔던 것처럼 뭐 어느 정도 이상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결과 상당히 뭐 심한 손실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2010년부터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뭐 자금도 별로 없었고 다른 일도 바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음, 여러 가지 주식들을 가지고 몇 가지 종목을 가지고 잠깐씩 들어가서 뭐 한번 들어갈 때마다 투자한 원금 대비 보통 한 두 배씩은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2억 정도 벌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어, 그러고 나서 한 6, 7년 정도 쉬었나 봐요. 그러고 이번에 이제 다시 투자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시작이 있었죠. 제가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풍제약 주식을 매매를 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5천 원 정도에 샀던 주식이었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만에 9천 원? 이 정도 올라서 당연히 이제 저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죠. 한 50% 가까운 수익이었죠. 그래서 그 해에 제가 그냥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 4,500만 원? 이 정도 벌었을까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약주, 뭐 바이오주 이런 거 괜찮네 하고 이제 그것과 연관돼 있는 주식을 막 고르다가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주식을 봤어요.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주식을 봤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그 뭐 임상 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 1상, 2상, 3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1상이 이제 그 안전성 테스트고 그다음에 2상이 동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3상이 인체 실험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2상 실험을 할 때 동물 샘플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염되지 않은 샘플을 제공하려면은 그 동물들을 이 오염되지 않은 조건에서 여기서 오염되지 않은이라는 말은 뭐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 실험하기에 적합한 어떤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을 기르는 그런 회사가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회사였고 그때 이제 한참 한미약품이 많이 부각될 때였는데 그 회사랑 관련해서 좀 제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지속해 왔고 이제 그것과 더해서 탈모, 뭐 미용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사업을 이제 기본 사업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를 했다가 오히려 그때는 좀 그 2015년, 16년 그때는 오히려 수익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보고 그러고 이거 내가 하면 좀 되나 보다 이러고서는 이제 제가 했죠. 했는데 이게 제가 요즘 이제 들어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 이 주식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기업의 상황도 봐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주식 테마,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테마에 속하는 건데, 테마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속하는 거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분야에서도 어떤 식의 컨셉을 잡아야 될지, 쉽게 말해서 컨셉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까지 뭐 투자라고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컨셉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보니까 좋아 보이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크리스티 TV라는 이거를 기획을 하게 됐냐면, 기획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나름의 지금부터 이제 제가 요즘 부캐 유행하는 거 아시죠? 혹시 이제 저 같은 4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이시라면 부캐라는 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유재석하고 그다음에 이효리하고 비, 어떻게 보면은 유재석은 계속 원탑이었고 나머지 이효리와 비는 원탑이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부캐라는, 그러니까 부캐릭터라는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지금 다들 활동을 하시는데 이번에 뭐 엄청나더라고요. 막 앨범 발표했는데 다시 1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대, 30대, 40대를 다 지나오면서 저는 그냥 앞으로 달리기만 하면은 잘할 줄 알았는데, 사실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쪽으로 달리느냐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달리느냐를 물론 어떤 때는 좋은 방향으로 가기도 했었고 어떤 때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어, 이제 화면이 좀 고정이 되네요. 많이 느끼게 된 게 뭐였냐면은, 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일들은 아니라도 내가 관련된 일들과 관련해서 20대, 30대, 40대를 지나오면서는 나만의 필터를 가지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만의 필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적어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그 필터를 좀 체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한 게 7월부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3월 이후에 3, 4, 5, 6, 7, 8, 이제 9월인데요.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2, 3, 4, 5, 6, 7 이때는 굉장히 바빴어요. 굉장히 바빠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내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6월하고 7월 10일에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세금 폭탄이 터지는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우리 40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뭐 애들 키우고, 그리고 부동산,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혹은 뭐 좀 잘하신 분들은 뭐 상가나 뭐 건물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아무튼 그렇고. 근데 지금 특히 뭐
부동산 중에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됐고, 앞으로도 이제는 정말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일단은 부동산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면 사실 이거를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은 움직이기 무거워서 약간 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뭐 부동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금을 내는 게 너무 힘들다,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 뭐 기사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를 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보다는 이제 우리도 금융자산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초 지나서 중순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처음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뭐 사실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려면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얼마나 수익이 났고 이래야지 좀 들으실 텐데, 사실 이거는 제가 성공한 투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앞으로 성공할 투자와,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30대 이후 40대, 근데 사실 뭐 20, 30대 분들이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40대가 되실 거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저렇게 머리가 굳는구나. 아, 나는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해야지 하고 반면교사를 삼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분이 들으셔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제 자신의 각오를 다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제 계좌도 공개할 건데 뭐 계좌를 별로 보실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뭐 별로 번 게 없고, 지난 2달 동안에 사실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뭐 종목들 막 수입이 많이 나가지고 한 몇천만 원 아무튼 들어오자마자 수익이 나가지고, 아, 이거를 팔고 갈까 아니면 대형주니까 들고 갈까 하다가 그냥 들고 갔는데, 아, 그게 필패, 그러니까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부터 해서 조목조목 앞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냥, 제가 이거 유튜브 오늘 처음 찍어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화면 뭐 한번 찾아볼 게 아니고요.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을 그때 제가 7월에 샀었어요. 7월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겠죠? 3개월 차트를 볼까요? 3개월 봐도 돼요. 제가 요때쯤 샀어요. 7월, 8월, 요때쯤 샀나? 아니다. 이렇게 샀나 보다. 보세요.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7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왜 샀냐면, 이거를 그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신문이 있었어요. 매일 이제 신문이 오거든요. 신문 경제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뭐 걔네들이 대장주로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또 뭐였더라?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튼 3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삼성 SDI를 보니까 뭐 30몇만 원, 아무튼 금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하고서는, 그때는 사실 뭐 시가총액 이런 거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이제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은 많이 내려와 있었고, 그리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뭐 며칠 만에 보세요.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갔으니 제가 어땠겠어요. 뭐 사자마자 그냥 뭐 며칠 만에
상한가는 아니지만 막 10%, 20%막 이렇게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순식간에 얘가 천 몇백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같으면은 났네 이러고 딱 팔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갑자기 당한 일이라,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갖고 있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여기쯤 왔었나 보다. 아, 아니다. 여기쯤 16만 얼마, 15만 얼마 요선 여기쯤 왔을 때, 그래도 이제 그 전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꼭지에서 어깨를 내려오면 팔으라고 했는데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러고서 이제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팔았을 때는 1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매도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매도를 하게 되니까 사실 돈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한 400만 원 정도 벌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뭔가 돈을 벌긴 했지만 좀 찜찜했어요. 찜찜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지만은, 약간 이런 거는 주식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채널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세상에 대한 관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치 투자라는 게 약간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보세요. 이 주식을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사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들고 있으면 수익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5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쯤에 사서, 뭐 여기쯤에서 사가지고 계속 갖고 있었다 이러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폭락한 그 시점이네요. 55,100원이니까. 근데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10년 전에 이런 때 사서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 그럼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치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는 예전에 돈을 벌었던 거였고, 어쩌다 보니까는 실패할 기회를 맛보지 못한 거였고, 그 어쩌다 보니까니 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투자했던 회사들이 뭐 신풍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아시아나 뭐 이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비싸지는 않은 주식들이었어요. 유나이티드 몇천 원 할 때였거든요. 그때도 6천 원인가? 아니야, 5천 원 아닌데 사가지고 9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사실 그때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였는데, 그거 해서 그 수익으로 가족여행 갔다 왔어요. 미국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왜 그때는 마이너스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아까 얘기하던 오리엔트 바이오로 돌아가서요. 오리엔트 바이오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리엔트 바이오를 보시죠. 제가 그때 5년 전에 샀어요. 5년 전에는 이 주가 보이시죠? 주가가 이렇게 멋졌어요. 여기까지 올라갔고, 제가 요때쯤 샀던 것 같아요. 여기 7,640원 아니고 한 어디쯤이었을까? 한 3,000원대 요때쯤 사가지고, 이제 요때는 사서 어떻게 했냐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수익을 보던 구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요 기간 동안에 요 2017년, 18년, 19년 요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일로 바쁘기도 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신경을 안 썼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 회사는 앞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괜찮을 것 같아라는 것도 재무제표를 보거나 뭐 이런 거를 한 것도 아니고 일단 한미라는 대기업과 엮여 있으니까 좋을 거고 우리가 임상실험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을 많이 하니까 임상실험이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임상실험을 하는 대로 원탑으로 하게 될 거니까는 이 회사는 괜찮아 이러고서는 그때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좀 투자를 했었죠.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일인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큰 금액을 들여서 쉽게 말해서 몰빵 그리고 삼성전자에 그때 100 몇십 주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제가 요때쯤 팔았어요. 그러니까 400 얼마에 팔았어요. 400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손실을 많이 봤을지 아시겠죠? 아유, 제가 동영상 처음 찍는데 수익 난 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요렇게 돼 있으니까 참 마음이 저도 보면서 아프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주 몇 년에 걸쳐서 정말 눈물의 마감 팔기를 다 매도를 하고요. 그러고서는 다시 그 정리한 돈으로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럼 삼성전자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잠깐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종합정보를 한번 볼까요? 주식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차트를 볼까? 3개월, 1년 차트를 한번 보죠. 제가 여기쯤에 샀어요. 여기 이제 44,000 얼마 요때쯤 샀나 봐요. 요때쯤에 이제 그걸 정리한 걸 가지고 요때 샀어요. 샀는데 보세요. 삼성전자가 올 1월에 62,800원이었어요. 고점이. 그랬는데 이때 훅 떨어져 가지고 제가 요때 산 거죠. 요때 샀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수입을 제법 받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물타기를 하지 말고 불타기를 하라고. 불타기라는 건 물타기는 이제 내려가면은 그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가면은 싸게 사서 전체 단가를 내리는 거고요. 불타기는 내가 산 것보다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금액만큼 이제 사서 단가를 올리는 그런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삼성전자를 불타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불타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300주를 샀다가 뭐 100주 정도 팔고 그 오른 가격으로 또 100주 뭐 몇백 주 사고 이래서 현재 지금 제가 900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수익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요. 수익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아서 제가 막 이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근데 삼성전자는 보세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었다 하더라도 42,300원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만약에 이거를 뭐 사가지고 물타기를 했다. 물타기를 했으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이거를 수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많았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냐면 특히 우리 40대 중반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10대부터 40대까지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40대 들어올 때까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물론 중간에 IMF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아이들 혹은 지금 20대 청년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한테는 뭐 기회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희망은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
그래서 그때 우리는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약간 낭만적인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해서도 사실 여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봐도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희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중진국을 지나서 뭐 개발도상국을 지나가지고요. 이제 거의 선진국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게 다 둔화가 되는 거예요. 많아지고 경쟁하고 뭐 그런 것만 남아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든 모아서 막 발전시켜서 이런 게 이제는 그냥 내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머리로 해요, 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자산이라는 것도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우위를 차지했었다 하면은 앞으로는 분명히 금융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산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세금을 뭐 탈세는 하지 않겠지만 최대한 아끼려는 그런 게 있고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진 재산이나 자산들을 이제는 제대로 이제 수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자산을 늘리는데 금융자산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내 집 마련 이런 거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집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집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 은행 집이잖아요. 물론 이제 나는 대출 없이 뭐 해서 그렇다 하지만은 솔직히 은행이 이자 내는 게 그래도 뭐 전세나 월세 사는 것보다는 안정도에서 좋고 그리고 그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대출로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집을 대출을 통해서 끼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조건 모든 주식들이 우상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제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라는 게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큰 손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곳이어서 우리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제 3개월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기관들은 맨날 팔아치운다. 뭐 나쁜 기관 녀석들, 뭐 맨날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지를 않고 뭐 농간에 우리가 놀아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들과 같이 하려면은 그런 그들의 전략을 배워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같이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 이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 유튜버들의 영상도 많이 보고 단타 매매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보고 단타 매매를 해서 굉장히 제가 지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사실은 그로기 상태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자기가 실수나 실패를 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후회도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반성과 함께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략을 세우고 제 나름의 투자 방식을 이제 제대로 찾아보자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저처럼 되게 평범하고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좀 겁도 있고 그리고 이제 40대 중반 이후에 머리도 굳어서 이 약간 이렇게 약간 딱딱해진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그 틀을 깨는, 어떻게 보면은 틀을 깨고 나가는 그냥 그런 분들과 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아주 딱딱해지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대로 되게 반짝반짝한 머리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정말 요즘 20대, 10대부터 시작해서 다들 정말 정말 많이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신문물,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신문물인 것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강점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극복해 보고자 하는 내 나름의 일기 같은 거, 예,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편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완전 어마어마하게 깨진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뭐 뭘 하려면은 자기 뭐 유튜버들 많잖아요. 유튜버들 많고 뭘 하려면은 뭐 계좌부터 뭐 공개하고 그러고 하시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많이 벌어야 공개를 하지. 솔직히 저처럼 해가지고 뭐 번거 이제 번거 올해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올해 제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로 벌고 이노베이션으로 벌고, 어쨌든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기간 수익을 봤더니 그게 한 2,800만 원? 이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겠죠? 근데 이번 9월에 지금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지수도 많이 빠졌죠? 오늘이 9월 27일인데 지수도 많이 빠졌고 거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날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종목 투자 잘못해가지고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로 막아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최대한 막아볼 텐데, 그렇게 막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 1년 동안 고생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별로, 보세요. 2,800 정도 벌었는데 그 중에서 1,000만 원 날리고 1,000만 원 내려가고, 그러니까는 저한테 뭐가 남았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럴 거면은 그냥 놔둘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해보니까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느껴져요. 잘 느껴지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이러면은 나 같은 연령대, 그리고 나 같은 좀 뭐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살아온 길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나 하나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렇고, 그렇다고 뭐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또 배울 의지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연령이 저는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나가면 이제 어느 순간 약간 포기를 나 그냥 이러고 살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힘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으로 뭐 5년, 10년만 뭐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뭐 많이 아프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만큼 앞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커진 이 시점에서 이제는 이거는 필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힘으로 자산을 늘리면서, 그리고 정말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분야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제가 뭐 이 나이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연예인이 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제 직업도 좋아하고 또 제 일 하는 거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정상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절대 나만은 아닐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와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변화를 꿈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아니면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별로 이 변화하는 거를 잘 못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변화에 대한 의지는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저처럼.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함께 꾸려나가는 어떤 그게 어떤 TV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이제 유튜브가 신문물이기도 하고 실제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나의 기록을 남기는 거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 일기도 쓰고 지금 페이스북에도 하고 그러는데 페이스북에 이 뭐지? 글을 쓰려면 좀 팔이 아파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많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TV를 운영하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나로서의 어떤 인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저는 항상 20대 이후로 나의 직업이 딱 정해진 직업이었기 때문에 항상 나라는 사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번에 이 유튜브 계정도 그냥 요거 하려고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뭐 부자가 되고 자산을 만들고 그런 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자유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주의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이렇게 좌지우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경제적 자유. 거기에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포함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어떤 직업군에 딱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누구나 직업인으로서의 나가 있고 나로서의 나가 있는데 나는 항상 뭔가를 하게 되면은 뭐 일을 해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조차 맨날 내 직업과 관련된 그런 거를 다들 막 유튜브를 당연한 건데 솔직히 사람이 자기 직업이라는 게 뭐 한번 정해지면은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맨날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게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재미없었어요. 재미없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런 모습도 있고,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직업이라는 거기에 딱 짜여가지고, 그냥 정해지는 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아마 목소리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굉장히 재밌고 저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제가 공부해 나가는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동영상도 뭐 거의 안 찍어봤어요. 안 찍어봤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처음인데 이제 보니까는 유튜버 분들 굉장히 편집도 잘하시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내용으로 일단은 하려고요. 그러니까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알게 되시면은 굉장히 공감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에서 이 채널을 통해서는 정말로 저의 투자자로서 이제
초보 투자자에서부터 성공하는 투자자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내 모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저처럼 초보로 시작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실 그런 분들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흥미로운 이제 여행을 시작한 느낌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저를 만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은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는 거는 나이랑 상관없고,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체적 조건이 훌륭하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그 유튜버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게 된 생각이 뭐냐면, 생각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엮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인사이트를 가지게 된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술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그 기술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들은 대로,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적용했을 때 성공하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처절하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지,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제 나름의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부탁드립니다.